만약에 복서 아주 근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의 책갈피 책 소개해 받도록 하죠. 안재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혁명이다. 예. 요즘 좀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존의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책 블록체인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로 변화될 미래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세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기술임을 설명하고 블록체인 세상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글쎄요. 기존의 인터넷 세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또 화두로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면서도 예. 많이 힘들었어요. 예. 자, 일단은 기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기존의 문제점 가장 먼저 기존 은행의 문제점, 두 번째 인터넷 상거래의 문제점, 그리고 최신 공유 경제라고 그랬죠. 네. 이 공유 경제의 문제점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건지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먼저 기존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겁니까? 제가 만약에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보낼 때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요. 네. 일단 은행에 가서 인터넷 은행에 접속을 다시 하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야만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은 일단 나의 신분을 확인을 하죠. 네.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외국의 정부은행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은행이 다시 또 그 돈을 내가 보내는 사람의 은행의 계좌에 돈을 보내죠. 따라서 그 사이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점에 가서 카드를 끊잖아요. 그럼 카드를 끊으면은 이게 벤사로 가요. 벤사에서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에서 다시 상점으로 돈을 보내주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중간 과정이 기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그래서 있는데 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 이전에 있던 거예요. 인터넷 이전에도 전화선으로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복잡한 시스템 필요 없지 않냐라는 게 주장인 거죠. 경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도 안 그렇죠. 하고 있다. 바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죠. 그래요.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인터넷 시대의 인터넷 상거래상의 문제점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보내건 돈을 인터넷 상점으로 보내면 인터넷 상점이 먼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돈을 가지고 판매자한테 주죠. 이때 수수료가 10% 이상입니다. 거기다 광고비 서비스 이런 거 다 띄고 나면은 실제로 파는 사람이 남는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서로 간에 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완전히 암호화된 인터넷 머니로 한다면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인터넷 상점의 문제점은 데이터된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들어 파서 스트리밍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스트리밍 다운로드면 100만 건에 10,000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아요. 다 일정액으로 받으니까 100만 건을 팔아도 100원, 1,000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거래 중개상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돼 가지고 시장이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세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공유 경제의 문제점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 공유 경제 모델을 통해서 성공한 유니콘이죠. 아주 우리도 그걸 갖다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 경제라기보다는 대여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네. 물론 개인 간의 거래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호텔 사업이 또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냥 호텔 사업을 크게 벌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유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개인은 다 사라지고 신용도 높은 일정한 형태의 기업이 나머지 장을 몽땅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개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가 호텔 사업처럼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해킹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해커가 은행을 해킹해버리면 돈을 빼갈 수 있고요. 거래중개인을 해킹해보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오고
공유 대리인을 해킹하면 그냥 물건을 공짜로 쓰고 돈을 안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해킹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해킹의 문제점, 과도한 수수료와 조직 체계, 또 불안정한 신용 접근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또 해법은 이제 블록체인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의미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선 블록체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인터넷 공유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파일을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격으로 복사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내 파일이 원본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젠코인도 있고 뭐 무슨 코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한테 보내는 순간 나한테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면 상대방한테 사라지고 네. 이게 특수한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블록체인의 한 가지인데요. 이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공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술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예, 좀 그런 그 안 중에 하나다. 그렇죠. 안 중에 하나인 볼 거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특수한 또 암호화를 통해서 예,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아무튼 내게는 없고 남에게는 남을 수 있도록 한다. 좀 암호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예. 근데 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명칭하는 겁니까? 저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선 블록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앞에서 송금을 하거나 인터넷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통 중간 대리인이 있었잖아요.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상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대해서. 네.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이걸 기록을 관리를 하죠?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 상호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거를 5분 정도로 잘라가지고 요 거래 자체를 블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이 남으면 너무 데이터가 커지니까 5분으로 잘라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하는 저장 과정 자체를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 5분의 저장 과정 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돼서 블록이 체인이 돼서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공적 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은행에서는 만약에 A하고 B하고 거래를 하면은 은행하고 A, B만 알잖아요. 이거는 A, B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기록을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와 거래 내역을 암호로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개념이 예.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조금.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요. 예, 예. 좀 어떤 그 예상이 가능한 겁니까? 우선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거래 정보 사본이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블록체인이 강력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망 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 투표일에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수수료가 필요 없고요. 자신이 만든 디지털 제품에 관해서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공유 경제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요. 좀 이론적으로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현재 실제 사례로 이미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한 여성이 마닐라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10%예요. 돈이 도착하는데 3에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걸 처리하는데 하루에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앱 중에 아브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잖아요. 돈이 바로 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아브라 앱으로 받은 엄마는 이거 주변에 있는 은행원 중에 아브라 은행원 중에 별 5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누르면 그 사람이 집 앞으로 와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앱을 누르면 결제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 네. 중국에서는 거지도 그 돈을 그걸로 받아요. 이렇게 QR 코드로. 네. 그러니까 노점상도 QR 코드로 받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좀 뭐 혁명이라고까지 좀 부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왜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라는 물건이 복제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국가의 집단의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돈을 은행이 유통해서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가 국가와 은행이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지면
완전히 복제가 불가능한 물건을 개인이 인터넷상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은행과 국가가 필요가 없어지죠. 따라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결국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 국민과 주권 영토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또 이제 화폐를 어떻게 또 통화 정책을 펼치느냐 이게 예. 또 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혁명적인 어떤 뭐 철학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단순히 기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인류의 시작이 원시 공산사에서 공유 경제로 시작을 해서 현대 자본 시스템에 의해서 고도화됐는데요. 만약에 이 블록체인이 성공한다면 세상은 돈이 필요 없는 디지털 공유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현재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된 이유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네. 그 패권으로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하고 무기를 갖다 사서 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순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이 세계 통화가 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세계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점을 좀 이야기한 거였고요. 예. 뭐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패권이 또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또 근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화폐 전쟁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 화폐가 유통되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국가의 권력과 아주 또 밀접하죠. 세계 질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 기술적인 진보가 과연 그러한 부분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고요. 이어진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유나가 노래합니다. 빗소리. 네.